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필이면 내 차례에.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은 일이고 나는 기관사다. 절차대로 열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먼 터널에 진입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빌면서. 배고파. 엄마. 조선어? 세상에, 선배들의 말대로다. 정체 모를 조선인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문 채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을 이어나갔다. 그때였다. 열차 앞에 피투성이의 남자가 나타났다. 본능적으로 급정차한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다. 어두운 터널 내부만이 보일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차를 출발시키자 안 돼. 또다시 눈앞에 피투성이 남자가 나타났다. 이건 환각이다. 이건 환각이다. 제발. 1950년대 초 일본 홋카이도의 조먼 터널에서는 불길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914년 개통된 이 507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각종 괴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열차에 탑승한 승객부터 운행을 맡은 기관사까지 모두가 목격한 바 있다는 기괴한 현상들은 다음과 같았죠. 끔찍한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열차를 막아선다. 도깨비불을 연상케 하는 불덩어리가 느닷없이 차창으로 날아들었다가 충돌 직전에 사라진다.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널을 가득 메운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배고파, 엄마와 같은 한국어가 들려온다. 단순한 뜬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나 많았고 그 빈도 또한 잦았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시된 괴현상의 원인은 더욱 오싹했는데요. 바로 조먼 터널을 건설할 때 히토바시라, 즉 인간 기둥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죠. 히토바시라는 예로부터 일본에서 행해져온 일종의 인신공양 풍습이었습니다. 성곽이나 제방과 같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시설물을 세울 때 신에게 제물을 바쳐 무사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살아있는 인간을 똑바로 선 자세로 땅에 묻거나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혹은 시설물 안에 기둥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내부에 고정해 일종의 지지대로 삼거나 신과의 영적인 연결을 꾀했다고 전해집니다. 설화 속에서는 명망 높은 승려가 자원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도했다 식의 미담이 종종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희생자를 강제로 파묻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데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끔찍한 풍습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은 없었죠. 시대가 발전할수록 성주가 히토바시라와 같은 미신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같은 기록이 문헌 내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전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과거의 악습이 되어 있었기에 조먼 터널에 히토바시라가 활용되었다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괴담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터널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급정차 사고는 국철 입장에서 방치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요. 1959년 건설 과정에서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원혼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먼 터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화나 지장존이라는 이름의 지장보살을 세웠죠. 그와 더불어 고명한 스님들을 초청해 위령제 또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는데요. 역정의 관서에 유령이 나타나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힌다. 터널 근처의 텅 빈 오두막에서 대낮마다 동동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난다. 사람들은 이 오두막을 동동 오두막이라 부른다. 신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덩이와 유령의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근무를 선 직원들의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끊이지 않아 모두가 조먼 터널에서 일하기를 꺼려한다. 일본어, 한국어, 때로는 중국어, 거기에 더해 알 수 없는 언어로 터널 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산나물을 캐던 중 누군가가 발목을 붙잡아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반신이 파묻힌 해골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터널 안쪽을 넘어 주변에서도 각종 괴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장보살을 찾은 현지 주민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죠. 지장보살을 세우기 위해 땅을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깎여나간 지층,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려 방문한 사람들의 발걸음에 조금씩 파헤쳐진 땅, 거센 비바람, 그렇게 드러난 표층에서 백골이 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즉시에 인력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한 국철은 무려 49구의 백골을 수습하였는데요. 성대한 장례를 치러준 국철과 현지 주민들은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괴현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었는데요. 정말 저 터널 안에 히토바시라가 존재하게라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약 10년 후 그 끔찍한 추측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1968년 5월 16일 오전 9시 49분 산리쿠 해역 북부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여기저기서 건물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커다란 충격은 조먼 터널 내부에도 커다란 균열을 발생시켰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열차의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더욱 심화되며 터널이 붕괴할 수도 있었기에 1970년 9월 국철은 인부들을 동원해 개수공사에 착수했죠. 그러던 9월 10일 아침 터널 벽을 뜯어내던 중 느닷없이 사람의 다리뼈가 튀어나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작업자들은 조심스럽게 벽을 덮고 있는 석재 마감재를 걷어냈는데요. 드러난 벽 안쪽에는 똑바로 서 있는 백골 시신이 있었죠. 조먼 터널에 히토바시라가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밝혀진 진실은 그보다 더욱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두개골에는 커다란 손상이 있었는데요. 베테랑 작업자들은 본능적으로 삽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가격했을 때 생길 법한 손상이라는 것을 눈치챘죠. 단순한 인신공양이 아닌 마치 인간을 고의로 살해한 후 본보기 삼아 묻어놓은 듯한 무시무시한 광경에 인부들은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신의 기원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데요. 수십 년 전 조먼 터널에서 벌어졌던 비극은 사람의 마음을 찌녔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죠. 그렇기에 진실을 아는 모든 이가 입을 다물었던 홋카이도의 눈물, 그것은 바로 문어방 노동이었습니다. 과거 에조치는 그 이름 그대로 아이누족의 땅이었는데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에조치는 18세기 말경 완전한 일본령이라는 인식이 생겼음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미개척지로 남아있었죠. 그러던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 제국이 수립, 본격적인 영토 확장이 시작됩니다. 이는 에조치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1869년 에조치를 홋카이도로 개칭한 일본은 1873년 개척사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아이누족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 아이누 한 가구당 6천에서 15,000평의 미개간지를 농업용으로 부여한다. 부유한 토지를 15년 이내에 개간하지 않을 시 정부가 몰수한다. 보호 대상은 농업으로만 한정하며 수렵, 어업 등의 기타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술 문신, 귀 장식을 금지한다. 모든 아이누이는 일본식으로 개명해야 한다. 아이누 촌락에 학교를 설립한다. 모든 아이누 아동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에 아이누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자유롭게 사냥을 하며 살아가던 아이누인들은 한순간에 민족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누이는 물론 일부 지식인들까지 반발했지만 이미 광기에 빠진 일본 제국은 이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었는데요. 그들은 본디 흉폭한 악인들이므로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해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보통의 광부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산이나 들에 뼈를 묻는 비참한 사정과는 다르다. 또 오늘날처럼 중죄인이 많아 공연히 국고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죄수들로 하여금 이러한 필수적인 공사에 복종케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쓰러져 죽어 인원이 줄어든다 하여도 감옥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만연히 피할 수 없는 올바른 전략이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 정부는 수감된 죄수들을 각종 개척 공사에 투입했죠. 발목에 철구를 매단 채 쇠사슬에 묶여 일렬로 늘어선 죄수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하나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몇 년쯤 지나자 이 강제노동에는 어느새 문어방 노동이라는 기묘한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요. 굶주리면 스스로의 다리를 먹다가 최후를 맞는 문어처럼 모든 죄수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문어를 잡을 때 쓰는 작은 항아리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일하는 죄수들의 몸이 문어처럼 붉게 변했기 때문이다. 어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진 않죠. 이 문어방 노동은 사실상 사형에 가까웠고 각계에서는 죄수 학대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죄수를 동원한 강제노동은 1894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개척사업 하청을 받은 민간업체들은 만성적인 노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어처구니 없게도 촌놈들을 잡아오자라는 결론을 내렸죠.
술집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바가지를 씌운 뒤 빚을 갚으라며 공사장에 밀어넣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꼬드겨 홋카이도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데려올 수 있는 일본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찌되었건 이들에게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을 납치해 온다라는 비책이 제시됩니다. 강제로 끌려온 이들에게 인권은 없었는데요. 조먼 터널의 착공이 시작된 1912년에는 북해의 지옥방이라는 악명이 공공연히 불릴 정도로 문어방 노동의 강도가 극도에 달해 있었죠.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아이누인 등 각지에서 잡혀온 타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도 제공받지 못하며 밤낮 없이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노동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약속한 급여는 각종 명목으로 공제되었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었죠.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폭력이 가해졌고 몇몇은 본보기 삼아 즉결 처형된 후 다른 이들의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 서 있는 자세로 터널 내부에 파묻혔습니다. 사고나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폐기물과 함께 대충 공터에 버려졌는데요. 그렇게 조먼 터널이 완성되기까지 공식적으로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 참혹함은 수십 년 후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개수 공사 과정에서 10구 이상의 선체로 파묻힌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공터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뼈가 발굴되었는데요. 터널 깊숙이 묻혀있을 시신의 숫자는 감히 예측조차 힘들 정도였죠. 한편 해당 소식을 보고받은 일본 정부는 심령 현상의 원인이 문어방 노동 희생자들의 원혼에 있다고 생각,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1980년 건립된 위령비의 이름은 어처구니 없게도 조먼 터널 공사 순난자 추도비였는데요. 강제로 끌려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마치 공사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자로 뭉뚱그리는 듯한 거의 능욕에 가까운 명칭이었죠. 그렇게 위령비가 세워진 이후로도 기괴한 심령 현상은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어이하는 한국어 외침이 들려온다는 소문부터 터널 근처에서 흰옷을 입은 피투성이 귀신이 보인다는 여러 목격담이 계속되었는데요. 매년 6월마다 지자체에서 위령제를 열고 있음에도 그 빈도나 정도는 결코 약화되지 않았죠. 결국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한 조먼 터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음 출몰 빈도까지 늘어나며 홋카이도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불리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조먼 터널을 통과하는 열차들은 공포스러운 괴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는데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들의 원한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사라지지 못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